더불어민주당 창당 62주년을 기념해 민주당 62년 역사를 보고하게 된 수석 대변인 박완주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62년의 역사는 도전과 웅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사의 발전과 궤를 함께해온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4.4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노린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 1955년 9월 18일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장면, 정일형 범야권이 총결집해 민주당을 창당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960년 4월 4.19 혁명을 통해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을 수립했으나 1961년 5.16 쿠데타 독재 정권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투쟁을 계기로 사상 첫 단일 야당인 민주당이 출범하게 되었고 제6대 대선을 앞두고 1967년 신민당을 결성하였으나 공화당의 3선 개헌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1971년 제7대 대선에 40대 기수론의 김대중 후보가 지명됐지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은 1972년 10월 유신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민당은 1976년에 3.1 민주구국 선언으로 꺼져가던 민주주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끝에 1978년 10대 총선을 승리하였고 반유신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1979년 12.6 사건으로 18년간의 독재가 끝났지만 이후 12.12 사태의 발발로 민주주의의 봄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신군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84년에 민주화추진연합회가 발족되면서 김대중, 김영삼 진영이 한자리에 모였고 1985년 김대중 고문의 귀국과 함께 치러진 제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압승하며 민주주의의 봄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통일민주당을 창당했고 이후 민추협과 함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원내 1당에 등극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민정당이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면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이 등장하였고 통일민주당의 잔류하였던 노무현 의원 등은 일명 꼬마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해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끝에 지방자치제를 관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1991년 평민당과 꼬마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통합하였고 1992년 14대 대선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김대중 후보가 출마하였지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쓰라림을 딛고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출범하였고 1998년 마침내 김대중 후보가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정부 제1기가 탄생하였습니다. 뒤이어 치러진 2002년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민주정부 2기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과 2012년 연이은 대선 패배로 보수정권이 수립되었고 민주정부 10년에 걸쳐 진전을 이룬 민주주의 역사가 한없이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인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당원 간 결속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2016년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당대표를 선출하였고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을
바로 이곳에서 결의하여 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2016년 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134일간 연인원 1,600만이 넘는 촛불 집회는 그 자체로 혁명이 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의 인용을 견인하였습니다. 직후 치러진 제19대 조기 대선에서 당 중심 선거의 기치 아래 전 당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였고 단절된 9년의 기간을 딛고 민주정부 3기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지난 62년간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온 위대한 역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며 국민의 가슴 속에 희망의 등불로 타오르는 100년 정당을 향해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 역사의 길에 헌신해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애당심을 당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민주당의 초대 대표이신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제가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희 선생은 1984년 6월 9일 경기도 광주구 서아리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 일제에 발각되어 중국으로 망명한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앞장서고 초대 내무차장 겸 내무총장 대리, 법무총장, 임시의정원 부의장 등을 역임합니다. 일제의 침략이 심해질수록 선생께서는 무장 독립투쟁과 항일전선의 연합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강복을 맞이한 후 귀국한 선생은 현재의 국민대학교를 설립하여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재헌의원에 출마하여 경기도 광주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1954년 이승만의 4.45 개헌에 반발하여 1955년 민주당을 창당하고 195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섭니다. 그러나 한창 유세 중이던 5월 5일 호남선 열차 안에서 급서하시고 맙니다. 신익희 선생은 학생 때부터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분으로 임시정부 수립 당시 선생께서 제정에 참여하신 대한민국 임시원장은 지금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께서 평생을 간직하신 신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에 대한 열망. 둘째, 독재 권력에 대한 반대.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익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추미애 당대표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민주당 창당 62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로 한평생을 헌신해 오신 신익희 선생의 생가에서 민주당 창당 62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는 민주위도 동등락역, 민주위도 동등락역이라 하셨습니다. 이 뜻은 민주주의의 길은 다 같이 즐거운 곳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당명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민주당 창당 62년을 맞아 다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약속드립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가꾸어 나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보 세력으로서 지성과 열성을 다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되새깁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민주당의 역사를 되살리고 오늘처럼 창당일을 기념하게 된 일도 불과 몇 년 전부터입니다.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당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세워온 것입니다. 현존하는 한국 정당 중에서 자신의 역사를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은 아마 민주당이 유일한 정당일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전후 민주 헌정의 재건과 수호의 역사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한 국민과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이 창당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정신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뤄낸 남북 정상회담은 그 결정판이었으며 지금도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민족 공영과 생존의 유일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최악의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전쟁을 반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호전 세력이 발호할수록 민주당 정부가 추구해온 한반도 평화 원칙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3기 민주정부를 수립한 민주당은 보다 분명한 각오로 적폐청산과 국민 대통합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정권교체를 했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폐 세력들의 대우와 저항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은 보다 슬기롭고 단호하게 또 지혜로운 통찰로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 오로지 평화 이런 세 가지를 향한 염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각오를 단단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62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애당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군사 독재 아래에서는 야당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목숨을 내건 행위였습니다. 피 끓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평등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지금의 민주당을 지켜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절 민주당을 지켜주셨던 선배 당원 동지들께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고 자만하지는 않겠습니다.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발길은 더욱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순간 새로운 대한민국은 또다시 후대의 몫으로 떠밀리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성찰과 혁신으로 정당 책임 정치, 정당 민주주의를 향한 전원기적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세기를 함께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당 1등 정당으로서 100만 권리당원이 주인이 되는 100년 정당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국민과 당원 앞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엄숙히 서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창당 기념식을 민주당 창시자이신 해공 신익기 선생님 생가에서 알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당의 원로이신 우리 문희상 상임고문님의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 창당할 때 그때는 저는 1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이 뭔지 잘 모르고 제가 민주당이라는 데 이름을 걸치고 평민당에 입당원서 쓰고 첫 당원이 됐을 때는 제가 35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뒤에 이래요. 그런데 내가 아는 우리 모두 대개 같은 세대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 역사를 따진다 그러면 그 중시절쯤 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의 역사는 우리가 전사라고 그럴까 구약이라고 그럴까 좀 우력은 잘 몸에 참 실체에 닿지 않지만 고향에 온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떼약볕에 지금 앞에 계셔서 뒤에 계신 분은 저 볕을 피할 수 있고 앞에 앉은 분들은 덥겠어요 라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길래 내가 노블레스 오블레지야 내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특히 추미애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오시기를 결단해 주셨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당을 위해서 지금 헌신적으로 계시고 가장 큰 공로의 하나를 들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지지율이 저 같은 사람이 대표할 때는 무진장 노력을 해도 30%를 넘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이분은 그냥 옛날에 불여 복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장만 한 장수가 없다. 이 세상에 지장, 용장, 독장 있어가지고 다 소용없고 럭키걸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보스가 되고는 50대를 내려가지 않으니 그 자체만 존재감으로도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앞에 앉으신 거는 이 가을 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봄 볕에는 딸 내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가을 볕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뜨거운 거예요. 와서 아직도 좀 더 뜨겁게 좀 저 시댁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해라 라는 뜻으로 앞에 앉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 창당 62주년 기념이 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시킨 촛불 민심이 세운 제3기 민주개혁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초석을 만들어주신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어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62년의 민주당 역사는 정의, 복지, 민주, 민생,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전력 투구해온 역사입니다. 민주개혁 제1기의 국민의 정부는 현 제1야당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를 재건하고 통일의 꿈을 앞당겼습니다. 제2기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 야당의 집권 9년은 민주당이 이룩한 민주주의, 경제 그리고 평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냐는 한탄에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시대적 과업을 또다시 민주당에 맡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시나 정부 지침이나 또 행정부령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개혁 작업은 지금 정광석 것처럼 단행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화력발전소 셧다운, 4대강 보호 개방,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환경 영향 평가 등 거침없는 개혁 조치가 곧 이어졌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벌어진 정상회계의 공백도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 특사 파견 등 해갖고 하루 아침에 그냥 메우고 이제 사드 위안부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토대를 쌓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고 이게 나라냐는 절망에서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을 준 것이 제일 큰 업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민심의 종착역은 제도적 수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계절에서 이제 국회의 계절, 결국
우리 정당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이제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시대적 화합을 이뤄내야 할 시점입니다. 더구나 북핵 미사일 도발로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을 합쳐서 당원 모두가 국민 통합의 핵심 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추미애 대표께서 강조하신 말씀대로 잡보장경 경전에 불리할 때 비굴하지 말고 유리할 때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국민은 금방 알고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겸허한 심정으로 호랑이 같은 눈으로 눈을 뜨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 한 일념으로 촛불민심을 제도화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해서 더욱 뜻깊은 민주당 창당 63주년을 기약합시다. 감사합니다.